먼저 혹시나 이 마이크 소리 들리면 혹시 마이크 소리 들린다 뭐 동그라미 표시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마이크 소리 들린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어, 마이크 소리 들리신 분들 좀 광고를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크롬북에 대해서 그리고 크롬북 온라인 컨텐츠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를 선정되시고 그리고 크롬북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는 교육청에 크롬북을 신청하신 학교 선생님들이 이곳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롬북에 대해서 작년 2020년 크롬북을 사실은 신청은 했지만 만져보기는 2021년 올해 처음 만져봤습니다. 사실은 2월 달에 처음 만져봤습니다. 처음 만져보고 크롬북이 어떤 것인가 뭘 해야 되는가 몰랐기 때문에 더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해본 제 경험을 그냥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처럼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 먼저 경험해본 입장에서 그냥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좀 들어오고 계시는데 혹시나 중간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또는 질문사항이 있거나 자,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아는 데까지 설명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계속 그냥 강의만 했습니다. 그냥 한 40분, 50분 동안 강의하고 뒤에 질문을 물으니까 끝날 때 돼가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하더라고요. 이제 마쳐야 된다는 생각에 다들 질문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던데 혹시나 필요하시면 중간중간이라도 질문 남겨주시면 아는 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도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조사해서 또 알아보고 뵌 뒤에 답변을 드린다든지 계속 자료들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같이 한번 이 크롬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크롬북을 받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앞으로 크롬북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어, 예, 혹시나 뭐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도 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예.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청구중학교의 과학정보부장을 3년째 맡고 있는 노광우입니다. 작년 2020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선정되어서요. 원래 8월까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돌아보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에 한 달 내내 학교를 못 갔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제일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학교를 못 갔습니다. 애들 3월 끝나고 4월 달에 왔는데도 반이 안 옵니다. 반은 오고. 반은 앉아 있는데 반은 집에 있어요. 이게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번 선생님들 모여서 연수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줌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빨리 만들어라. 구글 클래스룸 빨리 사용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구글 클래스룸에 방 만들고 막 3월달 내내 그 연수를 하면서 그걸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와도 반밖에 안 오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3, 4월달을 지나면서 이제 갑자기 6월달에 대구교육청에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시청하면은 스마트 기기를 학생 수만큼 준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스마트 기기 지금 애들 막 온라인 하면서도 많이 모자라는데 이거 많이 준다는데 한번 신청해보자 하면서 그래서 못 모르고 신청했습니다. 예.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관리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도학교를 신청하신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해야 되는 선생님들 많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서로서로 또 중요한 팁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도 공유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20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디지털 교과서 학교에 저희 학교는 크롬북을 신청했습니다. 크롬북을 알아서 하냐? 아닙니다. 계속 탭밖에 없었습니다. 제 학교 탭이 60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탭이 더 필요하다고 쌤들도 필요하다고 그때 3월 4월 달 막 예산 땡겨서 막 탭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크롬북을 샀느냐? 주변 학교에서
아이들 협력학습 하려면은 크롬북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크롬북 신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구교육청에서는 아예 크롬북을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희망 선도학교 신청인 학교에다가 일괄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교육청 배정도 있을 수도 있고 학교 개별로 구매하는데 그 절차만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크롬북을 선정하고 구매하려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태블릿을 어떤 종류 살 것인가, 크롬북 살 것이냐, 그 다음에 탭을 살 것이냐, 아이패드 살 것이냐, 이게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탭은 써봤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롬북으로 가자라고 결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그런 의사와 소통을 통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크롬북을 선정하게 될 거고요. 또는 탭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한 학교당 8천만 원 내려오죠. 8천만 원 정도 내려와서 그걸로 기기들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배정을 받고 선입적 예산 받고 예산 배정한 다음에 이제 학교 물품 용역통합 선정위원회 7인 이상 선정해서 참여해서 그 다음에 뭐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뽑았던 그런 자료 수집했던 그에 대해서 그 기종을 구매 완료하고 그다음에 제품이 오면은 검수한 다음에 관리 대장에다가 등록하면 되는 게 이런 기본 과정이 같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할 때 이야기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는 아예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모아서 선도학교 신청인 학교에 먼저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2020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신청하면 다 주겠다 했는데 신청이 덜 됐는지 추가 신청도 받더라고요. 9월달, 10월달에 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천만 원이 넘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540대가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540대. 540대라는 얘기는 전교생이 한 56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2월 달에 저희 학교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2월 달에. 540대가 그러면 그걸 어디 보관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차차 다시 한 번 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뭐 보관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게 된다면 교육청에서는 예산 집행 품위를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 공급 계약자 대상에서 중소기업 물품이냐 대기업 물품을 이렇게 신청서 받고요.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개최한 다음에 제안서 평가 기준 마련해서 제안평가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예상 금액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요청 기한을 올리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교육청에서는 구매하게 됩니다. 절차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일괄 구매를 이렇게 한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학교에 크롬북이나 탭이 내려진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롬북 써보신 선생님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안 써보신 선생님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곧 21년도에는 이제 사야 되거나 또는 교체해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 듣고 아직 안 내려온 학교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크롬북을 왜 써야 하는가? 왜 크롬북을 써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문서를 작업하거나 과제를 작성해서 올리는 데는 가장 최적화된 게 크롬북인 것 같습니다. 크롬북. 그래서 크롬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1시간 안에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설명하고 학습 활동한 다음에 그 피드백까지도 바로 작성해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크롬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크롬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CEU 프로그램에서 크게 4가지로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써야 하는 이유들, 크롬북의 장점들을 좀 몇 가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EU 프로그램,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 그래서 크롬북을 교육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크롬북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절차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 충전하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그럼 크롬북 충전하면 또 어떻게 생겼는가 같이 한번 저희 학교 예를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 운영은 그러면 실제로는 수업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분이라서 막 세세하게 다 설명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있다.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크롬북을 써야 하나? 왜 크롬북을 써야 하는가? 선생님 왼쪽에 화면 보면요. 자주 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오라면은 끄딱 키면은 키는데 한 15분, 20분 걸립니다. 그죠? 가끔 수업 시간에 모든 별로 노트북 줘놨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한 2대 걸려버리면요. 그 모둠은 작업 못 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노트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그런데 크롬북에 이런 게 없습니다. 크롬북은 자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크롬북 오려놨다. 도대체 이건 이 상황에서는 못 쓰겠다. 초기화를 해야 된다. 초기화 눌러버리면 3분이면 끝납니다. 3분 만에 공장 초기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넣고 계정 넣고 로그인 해버리면 바로 5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크롬북의 장점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노트북처럼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동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탭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과제 문서, 탭에 뭐 화면에 키보드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또는 블루투스 키보드 써서 작업할 수 있겠지만 크롬북에는 그냥 이 자체가 키보드 달린 탭이라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애들 인터넷 강의들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인강들도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하면 어플들도 풀어줘서 어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계정에서는 다 대부분 다 뭐 카톡도 다 해되지만 집에 쓰는 개인 휴대폰에 쓰는 계정을 여기 넣으면요 카톡도 깔립니다. 크롬북에는 카톡도 깔리고 뭐 기본 어플 다 깔립니다. 용량 큰 게임들은 안 깔립니다. 근데 간단한 게임들도 사실 깔립니다. 근데 CU에서 다 차단시켜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크롬북, 저희 학교 크롬북이 540대 온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 한 500대는 애들 주고, 40대는 선생님들 써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안 주고 막 비치해 놨습니다. 1학년 다 주고, 2학년 다 주고, 3학년은 이제 반틈만 주고, 한 반에 15대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꿔보니까 선생님들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크롬북은. 크롬북은 그냥 학생 애들 작업용, 프로젝트용이지, 이거를 노트북처럼 막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은 가능하면 한두 대 정도는 여유분으로 관리자고 놔두되 나머지는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크롬북을 선생님들한테 교육용으로 잠깐 받아서 교육시키고는 다 학생들 배부시키면 됩니다. 굳이 크롬북을 선생님들이 막 들고 다니면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은 학생용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을 가지고 제가 크롬북 들고 교실 가서 TV 막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이는데 애들 못 보잖아요. 그래서 TV 보고 싶은데 노트북처럼 무선 미러링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롬북이 옛날 크롬북에는 HDMI 단자가 있었지만 요즘 나오는 삼성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C 단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 단자를 꽂아서 HDMI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케이블을 TV에 꽂으면 화면 미러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꽂았습니다. 그런데 확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화면을 다 보내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 했는데 크롬북 안에 설정해주면 됩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기기에 디스플레이, 내장 디스플레이 미러링이라는 걸 체크만 해주시면 화면이 그대로 TV에 나옵니다. 케이블 꽂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케이블 꽂았을 때. 그럼 케이블 안 꽂고 하고 싶다. 그러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노트북에 깔고 크롬북에서 원격 제어해서 어플 깔아서 그에 번호 키를 하면 제어해서 그 화면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롬북은 애들 작업용으로 쓰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작업한 내용이 구글 클래스룸이나 과제방에 다 연속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또 실시간 문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롬북은 아이들 작업용으로 과제 프로젝트 수행용으로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저희 학교는 학생용으로만 거의 선생님들은 한두 대 교육용으로만 테스트용으로 남겨놓고 다 배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은 쉽게 말해서 키보드가 달려있는 안드로이드 체계의 탭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안 깔리는 그런 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로장테도 사실은 크롬북은 노트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그리고 사용기한도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최적화된 기기입니다.
그죠? 수업에 최적화. 그래서 수업용으로 쓰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게 크롬북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크롬북 쓰는 학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코로나 시대 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하면서 크롬북이 좋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호주 중심으로 기기들이 다 수출되고 거기에 다 보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작년부터 크롬북이 많이 보급되고 크롬북을 이용한 수업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크롬북을 많이 쓰게 됐다. 자, 크롬북 장점이 있습니다. 크롬북에는 이런 펜들이 있습니다. 펜이 있기 때문에 화면 터치도 되고요. 키보드도 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요. 문서 작업도 할 수 있는 게 크롬북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롬북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반 딱 접고 나면, 폴드 접고 나면요. 뒷면 카메라가 있고요. 앞면에는 셀카 치는 셀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작업하다가 그리거나 적었는 것들을 노트를 찍어야 될 때는 후면 카메라를 찍어서 바로 구글 클래스룸이나 과제방이나 또는 드라이브에 올려서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에는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가 있다. 우리가 탭 있듯이. 그리고 크롬북은 180 접히기 때문에 뒷면은 화면, 앞에는 키보드로 이런 식으로 접혀버립니다. 접히기 때문에 탭처럼 쓸 수도 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에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USB 단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또는 C 단자로도 두 개 이상 제공됩니다. 그래서 한 세 개 이상의 장비를 바로 꽂아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메모리 또는 필요하면 키보드도 쓸 수도 있고요. 웹캠도 꽂아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돋보기, 웹캠 돋보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현미경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꽂아서 학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코딩할 때는 코딩 USB 장치를 꽂아서 코딩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는 정보 시간에도 많이 쓰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크롬북이 또 기능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어플을 떼어놓고 문서합니다. 예를 들어 줌을 떼어놓고 옆에다가 과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줌이나 구글 미트나 네이버 밴드나 EBS 온라인 클래스나 쌍방향 화상 수업에 별도 장치 없이 크롬북만 들고 와서 카메라로 하면서 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다면 크롬북만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걸로 뭐 카메라 없다는 이야기 뭐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없어요 이런 말도 뭐하고요. 바로 거기서 작업해서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저 집에 컴퓨터 없어서 인터넷 강의 못 들어요 그런 말 뭐합니다. 크롬북으로 인터넷 강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화상 수업뿐만 아니라 강의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게 크롬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의 가장 큰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크롬북은 학생들에게 기능을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중에 크롬북에서 사용이라는 체크가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만들 때 보면요. 구글 클래스룸에 제한이라고 눌러버리면요. 아이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다가 또는 테스트를 하다가 검색을 뭐 네이버로 딴 데 막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순간 메시지가 뜹니다. 그죠? 관리자에게 메시지 뜹니다. 다른 작업, 다른 창에 수행하려고 한다는 메시지 뜨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테스트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게 바로 크롬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어플들을 제한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특정 사이트를 주소값을 넣어서 순서대로 눌러보게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제 기능이 용이한 게 바로 크롬북의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을 하다 보면요.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드라이브에서나 클래스룸에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공유하거나 또는 스케치 파일, 스케치 창을 줍니다. 거기다 애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아이들 숫자만큼 딱 만들어주면요. 아이들 자기 번호에 들어가서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 문서 작업하는데 아주 강력한 게 바로 크롬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스프레드시트나 프레젠티 파일을 만들면서 웹에서 검색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웹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야 하는데 검색 기능이 눌러보면요.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가면 막 이상한 사진만 뜨면 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정적인 이미지들은 구글 검색에서 다 필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망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미지들도 다 필터해 주고 애들 필요한 이미지를 찾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크롬북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오래 놨습니다. 갑자기 부팅도 잘 안 되고 힘듭니다. 근데 파워워시라는 새로운 용어죠. 저도 이거 컴퓨터
포맷은 지금도 한 달에 한 4~5건 하는데 파워워시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크롬북에서는 초기화를 파워워시랍니다. 강력하게 씻어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워시, 다시 말해서 초기화가 한 3분만 하면 끝납니다. 컨트롤 알트 R 누른 다음에 초기화하겠습니까? 예스 해버리면 바로 한 1, 2분 있다 보면 바로 부팅하는 데 보면 초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래서 파워워시가 아주 편하다. 그 다음에 크롬 OS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내 PC 지킴이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PC 지킴이 필요 없습니다. 크롬북에서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에 대해서 강력한 기능이 있고요. 구글 클래스룸의 특징상 외부망이 그렇게 마음대로 가져와서 자료를 나누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작업하는데 아주 유력한 게 바로 크롬북을 씀으로써 그 기능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크롬북을 지금 신청해는 또는 구입하려고 하는데 학교 자체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나요? 자체 구글 계정을 쓰는가요? 혹시 안 쓰시는 학교? 아직까지 교육청 계정을 쓴다. 교육청 계정 쓰는 학교 없는가요? 예. 앞선 선생님들이 많아서 다행이네요. 저희 학교 작년에 3월 달에 코로나 터지면서 구글 클래스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청에서 마스터 계정을 다 줬습니다. 학교별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딱 들어가 봤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하고 사용자 지우고 그냥 패스워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학생 그룹, 교사 그룹 하는 요 2메뉴밖에 못 썼습니다. 이 2개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게 단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2월 달에 크롬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이 계정으로 다 등록했습니다. 그랬더니만 CU를 못 씁니다. 크롬북 관리 프로그램을 못 씁니다. 등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계정으로는 크롬북 CU 관리 프로그램을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크롬북 내려오기 전에 구글 클래스룸,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을 꼭 학교 계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혹시 뭐 중간에 질문 사항은 따로 없죠? 예. 이거 만드는데 그러면 저희 학교 계정을 이제 3월 달에 그걸 다 넣고 나서 보니까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신청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데 저희 학교 한 달 걸렸습니다. 30일 무료 체험 기간 다 끝날 때 돼서야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왜? 절차를 잘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한 2주 만에 끝낼 일을 제가 한 달 걸렸습니다. 이걸. 한 달. 자, 그래서 학교 계정을 만들고 나면 이 관리자 권한 들어오면 이렇게 메뉴가 많아집니다. 사용자들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도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들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단위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이라는 얘기는 1학년 관리 그룹, 2학년 관리 그룹, 3학년 관리 그룹을 따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학년 아이들 계정을 초기화해주고 또는 만들어주고 전학생, 전출생 관리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줄 수 있는 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1학년 총무에게 1학년 관리 권한 줘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 혼자 다 했으면 돼요. 전교생 넣었다가 전학생 온다 하면 또 만들었다가 선생님 비밀번호 있다 하면 제가 다 초기해주고 이런 일 다 했습니다. 근데 학교 계정 만들고부터는 관리자를 몇 명 만들어서 그 그룹별로 배정을 해줘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롬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기 관리. 이게 학교 계정이 있어야지 기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 크롬북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CEU라는 단어를 씁니다. CEU. CEU가 뭐냐? Chrome Education Upgrade입니다. 그러면 크롬북을 교육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절차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사더라도 뭐한다? 여기 크롬 계정이 있어야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기를 학교 계정 만든 다음에 관리자 권한에서 기기를 눌러보고요. 기기 눌러본 다음에 여기 요 동그라미 네모칸에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수를 딱 눌러보면 저희 학교가 보십시오. 540대가 났기 때문에 등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540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과정에 프로비저닝 된 총기기는 16대, 지금 16대 지금 등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죠? 540대 중에서 이제 등록하고 나면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그래서 540대까지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기계는 누구가 개정했느냐, 학교 개정, 아이들 개정까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2024년 6월까지다라는 것들까지 하여튼 뭐 이런
정보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구분하게 된다면 이 CEU 프로그램을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 구매 비용이 세금 포함해서 한 5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상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9일자로 인상됐답니다. 그래서 한 대 38달러, 약 5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북 쓰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한반 분량으로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운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롬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혹시나 다쳤거나 또는 부실됐거나 이럴 때 초기화시키거나 잠금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잠가버리겠다 하면 못 씁니다. 그런 기능도 CU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사용자 로그아웃 한 다음에 초기화해버리면 됩니다. 하여튼 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CU 프로그램을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결제해서 이거 할 때는 이게 들어있는 제품으로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조세 구매하더라도 540대 오는 순간에 업체에서 540대 숫자를 등록해 주더라고요. 예. 이제 그 안에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지만 일단 구매까지는 교체해서 해줬습니다. 저희 대구구청에서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 없는 학교를 위해서 순서 어떤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료 체험 버전을 학교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이 학교 거라는 소유권을 확인해야 됩니다. TXT 레코드나 MS 레코드를 확인해서 등록해서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다. 그 끝난 게 아닙니다. 구글에다가 이메일로 확인 메일로 보내야 됩니다. 저희 학교는 뭘 요청했냐면 홈페이지 주소 보내라. 그리고 학교장 메일 주소 보내라. 그리고 학교장이 나오는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보내라. 그리고 학교장이 적은 편지글,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뭘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직인 찍어서 보내랍니다. 그래야 업그레이드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과정이 한 달 걸렸습니다. 저희 학교 계정 만드는데. 알았다면 2주 만에 끝났습니다. 몰랐어요. 몰라서 이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쌤들이 우리 학교 새로 만들어야 된다 싶으면 이 과정을 거쳐서 2주 만에 끝내셔야 됩니다. 이걸 한 달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사이트나 눌러보시면요. 신청 사이트 차이 뜹니다. 그래서 뭐 시작합니다 해서 학교 계정 만드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초중 등 교육기관이라든지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사이트 또는 웹사이트 주소 넣으시고요. 인원을 학생 수 감안해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위치, 전화번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등록하는 사람 계정입니다. 자기 이름하고 메일 주소. 근데 이 메일 주소는 나는 다른 학교 갔다. 그러면 다음 담당자가 여기 메일 주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드시는 분 이름하고 계정을 넣으셔야지 학교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도메인이야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을 쓸 겁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관리자 계정은 만드셔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CGMS 뭐 1099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어드민을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요 계정은 처음 관리자 계정은 만드셔가지고 넣으시면 이제 수신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한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완료됐습니다. 이제 구글 워크 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이 학교 계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료 체험 버전입니다. 30일밖에 못 씁니다. 30일. 3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30일간에 뭐 해야 되냐?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승인을 얻느냐? 일단 학교 도메인이 구글 지메일을 받아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버를 쓸 수 있냐 하기 위해서는 이런 TXT 레코드나 MS 레코드를 홈페이지 그에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한 다음에요. 여기 콘솔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메인 소유권 확인이라는 걸 누르시고요. 하면은 확인 시작합니다. 누르면 여기 TX 레코드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학교만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학교 도메인 서버에다가 이게 등록돼야 됩니다. 그건 전 뭣도 모르고 그 티치벨에 보면은 열심히 또 이렇게 막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계정 찾는 사이트 가서 네임 그거 가서 이걸 막 열심히 등록했습니다. 뭐 누가 샀는지 3년째 사는 사람 알아봐서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다 등록했습니다.
하고 구글 고객센터에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다 등록했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했는데 안 된답니다. 안 된다는 답변을 메일을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지? 해보니까 저희 대구교육청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TS 메일을 DNS 도메인 가진 교육청에다가 매일 공문을 보내야 됐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등록됐답니다. 이게 2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공문 보냈습니다. 공문 보냈으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본값에다가 요 TS를 여기 추가해서 교육청에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학교장 메일을 보내드더라고요. 제가 수학 전공입니다.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쌤 불러가지고 또 이것도 열심히 쳐도록 했습니다. 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메일 보내는데 학교 도메인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주소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메일 주소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이 나오는 홈페이지에 링크값 보내고요. 그리고 학교장 이름으로 되는 직인 찍는 편지글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교육용으로 잘 쓰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적는 문서를 보내는 순간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2주 걸리는데 저희 학교 30일 꽉 채워서 겨우 승인 얻었습니다. 하신다면 요 절차를 밟으면 2주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 당일, 그 다음에 공문 보내서 처리하는데 한 이틀, 그 다음에 교육청 등록해주고 나서 이제 확인 메일 보내고 하는데 주고받는데 한 이틀. 이러면 사실은 짧게는 열흘 안에 끝납니다. 그 절차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학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크롬북을 받아야 됩니다. 크롬북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540대입니다. 교실 한 개 다 놔둬도 보관함 다 채워도 540대 놔둘 데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24개 학급에 각 교실에 크롬북 보관함을 다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 한 개씩 이렇게 TV 밑에다가 예쁘게 구석에다가 다 모셔놨습니다. TV 밑에다가 아이들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크롬북 보관함을 창가에다 다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2대는 수업연구실, 선생님들 쓰는 교무실 옆이나 수업연구실에다가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탭을 보관하는 보관함 2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롬북 보관함 25대 이렇게 지금 왔는데 이걸 한 교실에 다 보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실에 보관함 한 개씩 다 보냈습니다. 자, 이 문제 있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점은 어떻게 할래? 난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곁에 그래도 한번 믿고 교실에 놔둬보자 해서 교실에 다 배치하는 걸로 결정냈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담임선생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크롬북을 받았는데요. 여기 탭 보관하면요. USB 단자에 있어서 꽂아서 바로 꽂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번호대로 딱 꽂으면 됩니다. 이게 탭 보관함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에 탭 보관함에 위에 보면은 번호가 딱 낍니다. 30대가 다 꽂혀 있고 지금 충전 중이고 다 되면 노란불을 켜집니다. 이게 탭 보관함의 모양이고요. 크롬북은 왔는데 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칸만 있습니다. 칸만 있고. 그리고 앞에 슬롯을 딱 당기면은 여기에 크롬북은 노트북처럼 어댑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한 층에다가 이렇게 한 12개씩 넣어야 됩니다. 원래 업체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저희는 교사용 쓴다고 한 60대 빼놨기 때문에 그걸 뒤늦게 다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손으로 다 했습니다. 한 60대는 각 교실에 빠진 데 더 넣어주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수납 공간에 요 부분을 딱 당겨서 어댑터를 여기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멀티탭만 이렇게 한 30대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끝입니다. 보관함에 보면은. 그래서 이 전원선을 뒤에다 꽂아주고 그 다음에 어댑터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제 앞에 이제 지금 세팅되면 이렇게 업체 다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다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할 건 아닙니다. 혹시나 추가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그렇게 세팅돼 있다를 아셔야 됩니다. 안에 어댑터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밴드에 보면은 크롬북 보관함을 만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에 전용 멀티 USB 충전기를 사서 한 개당 3개씩 꽂아서 그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기존 어댑터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넣고 나서 번호 넣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은 45분 수업인데 들어가서 애들 빼주고 그 다음 작업 한 30분 하다가 넣고 하면은 벌써 10분, 15분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넣고 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반드시 여기 슬롯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몇 번 크롬북 넣는다든지 번호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한 달 지나서 저희가 시행착오 곁에 다 붙였습니다.
밑에 있는 번호하고 자리하고 매칭은 잘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케이블 번호지 자리 번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꽂는 자리에는 1번, 2번, 3번이고 크롬북도 간단하게 번호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뭐 깨끗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 분실 방지하려면 앞에 보이는데 간단히 적으시든지 매직으로 적으시든지 네임펜을 적어서라도 아니면 라벨을 붙여서라도 라벨은 반드시 동의 라벨을 쓰시면 잘 떨어집니다. 비닐된 거 있습니다. 비닐된 걸로 가급적이면 구매하셔서 라벨도 반번호 이런 크게 붙여서 앞에다 전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번호대로 꽂을 수 있도록 앞에 번호 넘버링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선생님이 넣었다 뺐다 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늘 몇 번 바뀌면 다시 꽂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넘버링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호키를 냈습니다. 비밀번호. 초기 비밀번호가 1, 2, 3, 4입니다. 누구나 다 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대의 보관함에 초기 비밀번호를 다 바꿨습니다. 안 그러면 유출될 뿐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반마다 사용자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전화번호로 넣습니다. 한 7자리, 8자리 되는 전화번호로. 휴대폰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담임쌤 전화번호, 담임쌤 내선번호, 내선번호를 한 7, 8자리 해야지 애들이 모릅니다. 4자리 해버리면 애들 다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요새 아이들은. 저희 학교는 또 남자 학교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쌤 번호 몇 번이에요? 묻는 지금도 몇 번이나 묻습니다. 근데 유치원 시키려면 번호를 8자리, 9자리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교과쌤 들어갔을 때 번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반 담임쌤의 내선 번호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끝자리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뒤에 한 2, 3자리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 들어가면 몇 번이다 정도 끝번호 말면 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한 7, 8자리 해서 각 교실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탭이든 크롬북이든 보관함을 받아보면 한 1년 쓰다 보면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AS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처치로 퓨즈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퓨즈는 어떻게 하냐? 뒤에 전원을 뺍니다. 그리고 손톱이나 또는 볼펜으로 살짝 당기면 이렇게 퓨즈 나옵니다. 밖에 퓨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퓨즈가 항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 확인해보고 퓨즈가 나갔으면 예비 퓨즈로 교체해 주시면 응급처치로 가능합니다. 퓨즈 이상 없다. 그러면 AS 부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혹시나 전원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퓨즈 확인이 1차다. 그리고 안 되면은 AS를 접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크롬북에서 단어 용어 몇 가지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했던 것이 CU 단어. 크롬북 쓰게 되면 계속 이 단어를 보게 됩니다. 크롬북을 관리하는 크롬 교육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의 이 CU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하셔야 되고 이 프로그램에서 기계를 기계 정책이나 사용자 정책이나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용이나 공개 세션 또는 키오스크는 뭐냐면은 뭐 크롬에서 로그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로그인하지 않고도 뭐 도서관에서 검색하거나 또는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키오스크 기능까지도 CU에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초기화된다 싶으면 초기화 누르면 그 크롬북을 키는 순간 초기화면 넘어가서 초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기능이다. 그래서 CU 프로그램,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업 버전을 딱 등록하려면 이 기계는 프로비저닝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관리 권한 설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리 권한 설정이 됐다라는 의미로 프로비저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롬북 쓰면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 싶은데 별거 없습니다. 권한 설정이 되어 있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크롬북이 고장나거나 이제 오래되거나 못 쓴다 그러면 프로비저닝 해제 누르시면 이제 관리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냥. 자, 크롬북을 이제 파워워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계정 작년 쓰던 애들 거 그대로 쓸 수 없는데 초기화시켜야 되는데 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교육청 계정을 다 등록했습니다. 540대를. 이제 학교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파워워시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체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 개개인 줘놓고 이걸 시행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크롬북을 전원을 누르면요. 로그 오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됐든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로그 오프는 작용됩니다. 상대 전환 누르면 로그 오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R을 누르면 바로 초기화 화면을 떠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버리면 초기화 끝. 하는 데는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니,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파워워시는 초기화다. 강력하게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화. 단축키 이게 안 누르고는 이게 안 넘어갑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R을 누르시면 초기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면 초기화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축키는 한 번씩 봐놓으셔야 됩니다. 크롬북에서 단축키는 요 초기화 한 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뜰 때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는 단축. 그 다음에 뭐 이거 화면 전환시키는 시프트 컨트롤 그 다음에 리프레시 뭐 요거 세 개밖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단축키 쓴다 하면은 대부분은 단축키 쓸 일 없습니다. 관리하시는 쌤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워워시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R을 누르시면 초기화 화면으로 넘어간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수 걸렸다. 필요 없습니다. 전원 누르면 사용자 전환됩니다. 자동 로그 오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초기화됩니다. 패스워드 걸려도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크롬북 받았습니다. 교체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업 버전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아까 했듯이 CU 프로그램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사놓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계정이면 아이들 계정으로 등록할 겁니다. 자, 그럼 크롬북을 키면은 시작하기 나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학교 AP 무선 AP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하고 넣으시면 이제 동의하고 다음 내가 사용하겠다. 기업 및 업무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내가 사용하겠다 하고 다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로고 옵션이 있습니다. 로고 옵션.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기업용 등록이 있습니다. 이게 CU 등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삼성 크롬북을 내려왔는데요. 삼성 크롬북에서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CU 이렇게 옵션 안 누르더라도 아래 또에 보면은 엔터프라이즈라는 메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누르면 바로 기업용 등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등록으로 하면 기업용 등록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메뉴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옵션 더 누르기 눌러야지 기업용 등록이 나타납니다. 같은 기종인데도 메뉴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용 등록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CU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저희 학교 기기 관리에서 봤듯이 등록된 대수 그 다음에 상황들이 다 나타나고 거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별로 1학년 그룹에 맞는 어플, 2학년 그룹에 맞는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다 개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크롬북 복구 USB도 있습니다. 윈도우도 옛날에는 CD롬 했지만 크롬북에도 CD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초기화시키도 오류나더라. 초기화도 안 되더라. 그러면 복구 USB로 크롬북 OS를 새로 깔아야 되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USB 어떻게 만드냐? 저도 이거 한 두세 번 써봤는데요. 여기 사이트 딱 누르면 복구 유틸 창이 뜹니다. 앱이 설치하라고. 설치하고 나면 여기 업데이터 여기 톱니 모양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업그레이드 메뉴입니다. 여기 보면은 확장되는 프로그램들,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메뉴가 뜹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복구 유틸리티 만들기라는 메뉴가 뜹니다. 또는 여기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하면은 USB 만들으려면 USB 넣으라고 나옵니다. USB 넣으라고 나옵니다. 근데 USB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딱 꽂으면 바로 초기화됩니다. 실행돼 버립니다. 그런데 몇 번을 시도했는데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그 기종에 맞는 이미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크롬북 아무 크롬북 이미지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기종에 맞는 걸 넣었을 때만이 자동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종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 바로 저 위에 ESC 그 다음에 동그란 게 여기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 그 다음에 전원 단추 3개 딱 누르면 크롬북이 개발자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화면이 이겁니다. 개발자 모드. 그러면 거기에 이 크롬북의 모델명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한 8자를 치니까 모델이 딱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딱 집어넣으니까 부팅 USB가 한 5분, 10분 되니까 만들어지더랍니다. 예, 그걸 가지고 아까 여기에 꽂으면 바로 복구 실행이 돼버립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복구할 일이 있을 거나 만들 일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나중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롬북을 가끔 유튜브에 가보면요. 오래된 노트북, 윈도우 10이 안 깔린 노트북, 거기에 이 이미지를 꽂아서
노트북을 크롬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CMOS에서 USB로 부팅하게 만들어서 시작해버리면 USB에 있는 이미지로 노트북을 크롬북도 만들 수 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롬북을 이용해서 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일단 모든 우리 학교에 있는 540대 크롬북에 학교 배경화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아까 관리자 어드민이 들어가서 설정해서 그룹별입니다. 학생 그룹이든지 교사 그룹이든 전체 하든지 해서 설정해서 사용자 및 브라우저 설정을 누르면 맞춤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화면을 딱 넣어서 딱 누른 순간 모든 크롬북의 기본 화면은 학교 홈페이지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저는 제가 크롬북을 가지고 수업 활동에서 어떻게 써버렸느냐. 45분이라는 중학교는 45분이지 않습니까? 45분 수업에서 최대한 동영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10분, 15분 활동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10분 동안 한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만들어내는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예를 들어서 진로 수업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진로 수업에서 얘들아 요 사이트 가보면은 무료 성격 유형 검사 MBTI 할 수 있어. 그러면서 MBTI 한번 검사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과제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크롬북으로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그럼 관련 동영상들도 한번 보여줍니다. 한씩 보여주고 테스트 하는 데는 여기 간단한 거기 때문에 간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한 5분, 10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자 얘들아 과제 올려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제가 시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과제를. 그리고 수정 권한을 줘야 됩니다. 수정 권한. 스프레드시트 수정 권한을 딱 주고 과제를 하나 올려줍니다. 그러면 1번은 여기다 제가 치고요. 2번 여기 치고 3번 여기 칩니다. 그리고 2번 시트에는 그 유형별로 자기 이름 뒤에 철학하면은 이 유형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 이렇게 쭉 한번 그 반을 분류 쭉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10분, 15분 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다 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 자리에 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 건드리지 말라는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딴 애들이 딴 애 치면은 마지막 했는 것들의 이름이 다 뜹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들도 된다. 조심해라. 딴 건드리면 하여튼 감점시킨다. 뭐 이런 게 하면 안 건드도록 해서 하여튼 공동 작업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도 한 45분 만에 애들 성격 유형 검사하고 자기들 다 만족하고 이렇게 다 모은 데까지도 한 40분 만에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또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 진로에서 너희 꿈이 뭐니? 20년 후에 내 모습 한번 그려보자.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게 뭐니? 동영상 한 10분, 15분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 작업해보자 해서 딱 하면 애들이 이거는 복사하기 했습니다. 복사하기. 스케치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복사하기 메뉴를 줍니다. 복사본 제공으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그려서 또는 웹에서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못 그립니다. 그죠? 어떤 애들은 열심히 뭐 그리는데 뭐 선생님 되겠다고 막 그리는 애들 있는데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웹에서 검색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런 걸 얻어치고 그거를 제출 누르면 이렇게 쫙 한꺼번에 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노트북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크롬북으로 제가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애들 왔는 것들을 보여주고 야 누가 뭐 했는 맞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도 한 10분 정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을 40분 할 수 있는 게 크롬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이 쫙 한꺼번에 작업하고 한꺼번에 제공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주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 주고 이것도 복사 기능으로 주면 한 개씩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정 기능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틀을 24개를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애들 1번은 1번 자리 가서 직접 만들고 2번 2번 자리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또는 이유 뭐 이런 것들 검색하거나 해서 올리라고 하면은 제가 자기 자리에다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겁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전체 보기 그냥 또는 멀티 보기로 하면 이렇게 애들이 만드는 과정을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롬북을 하면 1시간 안에 원하는 프로젝트까지 완성시키는 게 가능한 게 크롬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사이트 한번 창에 보냈는데요. 제가 그냥 저기 지금 수업 듣는 분들 위해서 창을 하나 그냥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기관리 일반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오시면 구글 클래스룸 로그인 하시면 이 방에 입장이 됩니다. 여기에 방금 PPT 파일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필요하시면 여기
수능 권한 과제 만들기 또는 보기 권한 과제 만들기 이것들을 그냥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원래는 한 30분 강의하고 한 15분 실습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습할 시간 안 된 것 같고요. 혹시나 여기 클릭해 들어오셔가지고 구글 계정, 지메일 계정 로그인만 하면은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수업 가보면은 수업에 그 과제를 몇 개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수능 권한 또는 복사본 제공 또는 보기 권한에 대해서 눌러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했을 때 만들어지는가 접근하는가를 할 수 있는 보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PPT 자료도 수업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여기 못 들으신다면 나중에 밴드에라도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유해드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따로 한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50분이라서 혹시나 질문 한번 계정에 대한 접근이 없다고 나온다고요? 제가 제 휴대폰으로 로그인했을 때도 들어갔었거든요. 제 계정, 휴대폰 계정으로 했을 때도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아니면 밴드에다가 PPT 파일을 올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학교 계정은 안 되고요. 개인 휴대폰 계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망에서는 좀 학교망끼리 좀 구분이 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폰 계정 치면은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필요한 파일들을 한번 눌러보시거나 또는 이 PPT 파일을 다운받아 가셔도 됩니다. 교육청 계정으로 들어가시네. 예. 이게 상황에 따라, 기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계정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좀 두서없이 강의가 진행됐고요. 제가 1년 먼저 해봤다는 경험자로서 그냥 전달밖에 못 해드렸는데 더 필요한 자료 궁금한 거 있으면 어, 밴드는 밴드명으로 들어가나요? 밴드는 밴드명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밴드는 제가 뭐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밴드는 밴드명으로 예.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채팅창에 링크 주소 한번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참고입니다. 참고로 혹시나 지금은 실습해볼 시간은 안 되기 쉽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여기 PPT 자료도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나도 뒤늦게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들어와서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 방향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복사형 또는 수정형 또는 보기형 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기형은 애들이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신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밴드에 질문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또 연락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혹시 궁금한 거나 하면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정보가 있다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해 주시면 어, 예, 따로 없으신가요? 예, 일단 제가 그 PPT 자료는 아까 공유해드렸던 구글 클래스룸에 거기 수업 자료실에 가면은 보실 수 있도록 탑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공유, 그다음에 자료 수정, 자료 보기, 그다음에 복사 기능을 썼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한번 실습처럼 했는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그 방에 혹시나 한번 들어가 보시고 클릭 누르시면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라고 메시지 나올 겁니다. 그 계정을 로그인 하셔야지 그 방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에 들어오시고 혹시나 참고하실 거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조사해서라도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없으신가요?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강의를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아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퇴근도 안 하시고 지금 수업에 참여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많은 탭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좀 서로가 공유해서 좋은 팁들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동의서나 혹시나 스마트 기기 대여 뭐 동의서 같은 양식이 있다면 바로 제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만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들을 참고한다면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